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경주의 한 호텔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유출돼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투숙객들도 놀라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8분쯤 경주 불국사 인근 코오롱 호텔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5살 박모 씨가 질식해 숨지고 38살 김모 씨 등 근로자 5명과 호텔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당한 근로자들은 경주 동국대병원과 동산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자들은 보일러실 벽면 단열재를 제거하던 중 화재 감지기가 울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유출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화재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에서는 감전 위험 때문에 화재 설비에 물 대신 이산화탄소가 사용됩니다. 이 사고로 호텔 투숙객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공사 중이라 공사 감독상에 과실이 없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화재 감지기가 갑자기 울리고 소화 설비가 작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입시는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만 수시 비중이 확대되고 전형별 특징도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올해 대입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마다 일찌감치 3학년 배치를 마치고 입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도 새 학기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가고 싶은 대학 전형들을 잘 살펴보고 차분하게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입은 제도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일부 대학에서 수시 모집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는 등 전형별 요강이 강화됐습니다. 올해 입시가 전형별 특징이 좀 더 두드러지는 해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또는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이런 쪽의 어떤 비중, 그리고 정시 같으면 수능의 비중이 커지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돼 중하위권에서도 수학 공략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을 버리고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지망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좀 믿으면서 그렇게 수학이라든지 또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201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36만여 명으로 1년 사이 1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수시 정원은 66.7%로 2.7%포인트 더 늘어났습니다. 쉬운 수능으로 재수생이 많이 몰리는 정시는 정원까지 줄어들어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명직 최고위원회 대구 출신 4선의 추미애 의원과 안동 출신 이용득 전 최고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서울 광진을 지역구의 추미애 최고위원은 지난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해 정계에 입문한 당내 대표적 여성 중진입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2012년 1월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뒤 네 번째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지하철 2호선 범어역 지하 공간에 마련된 범어 아트스트리트가 대중과의 폭넓은 소통이 용이한 데다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신진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연결된 130m짜리 벽면이 대형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미대 졸업 예정자 8명이 개성 있는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창작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제 작업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로 옆 기획 전시실에서는 계명대 영상 애니메이션과 재학생과 졸업생 등 12명이
미디어 아티스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나 첨단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설치 작업을 연속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폐된 전시장보다 노출 빈도가 훨씬 높고 작품을 보고 간 시민들과 온라인 매체로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서 그냥 갖고 있는다기보다는 이제 남들과 소통하고 작품을 통해서 알리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중요한데 이런 좋은 전시 기회를 얻어서 이 공간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일반 관객들도 있지만 미술 관계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만약에 노출된다면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또 다른 기회를 아마 이번 전시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장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시장 임대 경비를 대구 문화재단이 내주는 데다 약간의 지원금까지 받기 때문에 신진 작가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수목원이 희귀 식물을 전시하는 식물원을 새로 마련해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대구 수목원은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황근과 단발수, 문주란, 그리고 특산 식물인 영주 치자 등 70여 종의 식물 300여 그루를 최근 새로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목원은 또 까마귀 쪽나무와 멋나무, 팔손이 같은 이름이 재미있는 식물도 오늘부터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까지 대구 경북권 권역 외상센터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인 헬기 착륙장을 주변 여건 때문에 병원 안에 만들지 못해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막혀 있습니다. 병원 측은 대신 대구 스타디움에 있는 헬기 착륙장을 활용할 방안을 제시했지만 거리가 멀어 응급 환자 처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측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 K2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의 원고 측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고등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한 지연이자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인 변호사가 화해 권고 결정을 2주 뒤인 23일까지 수용하면 4년간 끌었던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중구청이 오늘 중구청 1층 로비에서 2015 교복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생들로부터 기증받은 교복과 체육복, 넥타이 등을 세탁하고 수선한 뒤 500원에서 5,000원에 팔았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이달부터 11월까지 노인과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합니다. 이번 검사는 2014년 보건환경연구원과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체결한 상호 업무협약에 따라 도내 169곳을 우선 선정해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실시한 성수식품 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3곳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6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1곳 등 14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위반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와 별도로 떡국과 참기름, 고사리 등 성수품 100여 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노숙인 지원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46살 현모 소장과 41살 서모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예산을 받아 노숙인 실태조사와 자료집을 내면서 인쇄 비용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직원의 이름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72살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저급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